그 전에 제가 이제 지난 5월 달에 그 학교에 한번 올라갔다 왔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신림동에 살고 있는데, 대략 이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살아가지고 한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이제. 예. 20년 조금 덜 살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학교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올라갔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올라갔다가 학교에 머문 시간 한 20분 동안, 제가 마주쳤던 학생들이 5명이었습니다. 예. 그 한 걸음 걸어가면 이제 아는 학생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서울대 입시 지도를 09년 입시부터 해가지고 0910, 12, 11, 12까지 이제 4년째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 해에 이제 합격시켜서 보냈던 학생들이 4학년이 되죠. 예, 그리고 산술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해당 저희 학원에서 이제 서울대에 보냈던 학생이 200명 내외입니다. 이제 200명이 넘는 해도 있었고, 170명, 18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문과가 정원이 이제 1000명 남짓 뽑습니다. 그리고 4학년까지 다 합치고 그 다음에 그 5학년 다니고 이런 학생들이 있으니까 대략 한 5,000명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보냈던 학생들이 이제 500명이 넘어가니까 대략 이제 학교 가서 몇 걸음 걸으면 아는 얼굴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5월 달에 이제 그 캠퍼스 교정에 가니까 마치 학교 다닐 때는 걸어 다니면 이제 아는 친구들도 많고 선후배들도 많으니까 막 인사를 하며 걸어 다녔는데, 졸업하고 나서 가서도 마치 제가 학생인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경험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날씨 좋은 그 5월의 서울대 캠퍼스에서 그 가르쳤던 학생들을 마주하면서 또 드는 생각이, 교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 너무나 대비되지 않습니까? 학원 교실과 서울대 캠퍼스.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도 내년도에 꼭 좋은 결과들을, 얻게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가르쳤던 학생들이 늘어나면서 또 하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자료들이 누적되고, 그 서울대학교 수시 같은 경우에는 그 면접 문제는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공개를 하지 않는데, 그런 문제들도 시험을 봤던 학생들이 다시 복원을 해주고,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다시 구성을 해주고, 그러한 자료들이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누적되어 가는 것을 이제 느낄 때, 좀 더 내가 실력 있는 강사가 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저는 이제 프로세스 논술에서 서울대 팀장을 담당하고 있고요. 김현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그 설명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대학교 입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프로세스만의 어떤 독창적인 전략을 좀 학부모님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보실 것은 수시 중심 대입 전형 강화. 다시 말해서 서울대가 80%를 수시에서 뽑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와닿으시게 한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제가 가르쳤던 저희 반은 아니었고, 이제 2학년 때 제가 지도를 했었고, 3학년 때는 이제 원장님 반에서 이제 논술 지도를 받았던 학생입니다. 재작년 학생인데, 그, 서울 소재 일반고 학생이고, 아주 그냥 극강의 내신, 1점대 초반의 내신과, 그리고 논술 실력도 이제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답안도 거의 우수답안 제조기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매주 우수답안을 제출하는 그런 아주 뛰어난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그 수시 서울대 응시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이제 워낙 이제 그 출중하니까 지역균형으로 이제 그렇게 학교에서 이제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제 지역균형은 기준을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학생을 합격시키는지 잘 모를 정도로 우수한 학생들이 가서 이제 떨어지고 오는 전형이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안타깝게 이제 떨어지고, 대신에 연대 수시에 이제 당연히 합격을 했겠죠. 논술도 잘 쓰고 이제 그 내신도 좋고 그러니까 연대 수시에 합격해가지고 지금 연대 잘 다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정말 아까운 학생을 서울대는 놓친 셈이고, 연세대는 그 학생을 성공적으로 납치한 셈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례는 작년에 이제 제가 가르쳤던 학생인데, 이 학생은 삼수를 하고 있었습니다. 삼수를 하고 있어서 서울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눈을 낮춰서 이제 연고대 중심으로 준비를 하겠다 해서 연고대 논술반에서 이제 수업을 들었었는데, 정말 잘 썼습니다. 이 학생도 역시 이제 그 논술 공부를 그 학원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복습 그 철저히 하고,
그 재수학원에서 또 따로 친구들과 스터디를 결성해서 논술 공부를 이제 계속 꾸준히 하던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이제 그 연대 수시 시험을 치는 당일날 이게 그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정말 몸살이 나고 토사강난이 나가지고 시험을 완전 망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학생이 연대 논술을 정상적으로 응시했다면 거의 뭐 90% 이상 합격을 장담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런 학생이고, 그리고 그 고대 같은 경우는 그 시험 보러 가가지고 수능은 좀 잘 나와가지고 고대 시험을 볼 때는 그냥 연습 삼아 가서 이름을 안 써내고 이제 나왔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되게 망설였대요. 지금 이름을 써낼 것인가, 이름을 안 쓰고 이제 서울대를 노릴 것인가, 시험장 가서 이제 일생일대의 어떤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이름을 썼다가 지우고,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지금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정시로 합격을 했죠. 근데 만약에 그 학생이 그 수시에서 그 연대 시험을 쳤다면 연대 합격을 뭐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100% 장담은 못하겠지만 상당히 높은 확률로 합격을 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연대는 또 한 명의 우수한 학생을 또 서울대에 뺏기지 않고 납치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현상이 근 몇 년 동안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우수한 학생들을 연고대에 뺏길 수 없다 라는 생각으로 수시 인원을 이렇게 대폭 80%로 확대한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보시다시피 전공별, 즉 수시에서 전공별 모집을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는 작년은 사회과학 광역계열로 모집을 했었는데 올해는 정치외교학과, 경제학부, 그리고 심리학과, 사회학과, 사회복지학과, 지리학과, 인류학과 등으로 세분화해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그 수시 모집 미등록을 작년에는 이제 충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올해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에서 미등록한 학생들을 그 미등록한 학생들을 수시 자체 내에서 이제 충원하는 그런 이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건 이제 모든 단대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 아닌데 사범대학의 윤리교육학과와 교육학과의 경우에는 이제 정시에서는 뽑질 않습니다. 수시에서만 100% 선발하는 요런 그 네 번째 네 가지 특징으로 크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입니다. 일단 서울대를 정시로 가기는 정말 힘들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서울대 수시에서 늘어난 인원들이 서울대 수시 전형이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지역균형 선발과 그 다음에 예년에는 수시 특기자 이름이었던 지금은 수시 일반 선발로 이름이 바뀐 그 두 전형입니다. 근데 그 두 전형 중에서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은 수시 특기자 전형이었던 수시 일반 전형에서 학생들이 더 훨씬 대폭 이제 늘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자료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늘어난 숫자의 대부분이 수시 일반 전형에서 뽑는 학생이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1차적으로는 그 정시는 전체 인원의 20%를 뽑는 시험이고, 그리고 수능이 쉬워짐에 따라서 거의 만점 가까운 수능 성적을 받지 않으면 장담하기 어려운 전형이 돼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수생들의 어떤 수능 강세와 이제 더불어가지고, 그리고 쉬운 수능과 더불어가지고 도무지 장담을 할 수 없는 전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대를 목표로 한 학생들은 1차적으로 왜 이래 이거? 그냥. 죄송합니다. 1차적으로 이제 수시를 중심으로 이제 반드시 지원을 해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수시 지원을 했을 경우에는 일반 선발을 중심으로 이제 준비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비책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부분들은 수시 일반 선발, 그 작년까지는 특기자 전형이라고 불렸던 그 전형과 관련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대 논술이 작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수시 논술이 폐지가 됐고요. 구술 시험으로 이제 전면 대체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 입학처장님이 그 논술 시험을 폐지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논술 시험을 폐지하는 이유는
구술 면접을 통해서도 논리적 글쓰기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구술 면접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것도 논리적 글쓰기 능력입니다. 그런데 서울대 논술에서 강조되었던 논리적 글쓰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논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논제 분석 능력이 있고요. 그리고 주어진 제시문을 정확히 독해할 수 있는 제시문 독해 이해력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해한 제시문을 기초로 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는 분석 능력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울대에서 가장 강조하던 것이 논의의 심층성과 다각성입니다. 반론, 재반론을 통해서 자신의 견해를 좀 더 깊이 있게 개진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내 견해에 대해서 가능한 반론을 고려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사례를 제시해서 자신의 견해를 다각화할 수 있는 능력 등등을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보고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심층성과 다각성으로 대변되는 창의적 사고 능력이죠. 예, 이 창의적 사고 능력만을 구술 면접에서 집중적으로 평가하겠다. 예, 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서울대에서 논술이 배치되고 구술 면접이 강화되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창의적 그 사고 능력인 심층성과 다각성을 테스트할 수 있는 반론, 재반론 능력과 구체화 능력, 사례 제시 능력 이것들을 보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러한 심층성과 다각성을 기를 수 있는 구술 면접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이제 또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본격적 실전 중심의 모의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예, 모의 면접 시간은 3시간이 진행될 것이고요. 모의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8명 이내의 학생이 한 조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전 문제와 거의 동일한 패턴의 문제들을 2문제에서 3문제를 4시간마다 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실전 문제들은 기출 문제를 포함하고요. 그리고 사실 여름방학에 이 모의 면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4번을 할 수 있는데 그 4번에서 다른 주제가 실제로 시험장에 가서 적중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이 모의 면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은 단지 그 주제에 대한 어떤 학습, 그 주제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논의 패턴입니다. 예,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등에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이 매우 다양한 주제로 출제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논의 쟁점이 있고요. 그 논의 쟁점과 관련된 논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합습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3시간을 이렇게 진행하고 나머지 1시간은 해당 주제, 오늘 연습했던 모의 면접 주제와 관련해서 그 1시간 강의가 진행될 겁니다. 그 강의에서 다룰 내용도 단순한 이제 주제 강의가 아니라 그 주제와 관련된 근본 쟁점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반론, 재반론의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그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올해 구술 면접에서 강조되어야 될 것이 서울대학교에 직접 이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했습니다. 올해 구술 면접, 서울대학교가 수시 면접에서 과별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데 과별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과별 질문이 출제가 되느냐? 아니면 예년처럼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사회과학 공통계열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라는 부분을 직접 이제 문의를 해봤고요. 그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는 일단 기본적으로 계열 공통 문제가 출제될 것이다. 예년과 다름없이 그렇게 이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곧이곧대로 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예전에도 서울대가 이제 이렇게 진행했을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공통 문제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과별 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소형 관련 질문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각 과별 전공과 관련한 내용을 또 이제 개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 이제 프로세스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 이제 거의 이제 서울대 출신들이고 서울대 대학원 특히 이제 경영대 같은 경우는 경영대 구술 면접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경영대 이제 조교 석박사 과정으로 계신 그런 선생님들이시죠. 그리고 이제 인적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데 각과 대학원들과 밀접한 이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 어떤 핵심 주제들, 예,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각 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개별적 질문을 던지고요.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보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이렇게 이제 기본기를 다진다. 구술 면접의 기본기를 다진다라고 생각하시고요. 파이널은 이제 매일매일 진행하는 거죠, 이제. 예, 수능이 끝나고, 그리고, 서울대 면접이 치르기 전까지 매일매일 아주 핫 트레이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름방학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공부를 하겠지만, 이 하드 트레이닝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매일매일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커리큘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실전 능력을 배양하고 마무리를 하는 단계로서 파이널 구술 면접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좀 그 구체적 사례를 들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서울대는 단순히 뭐 장래 희망이 뭐냐, 너는 학교 때 어떻게 공부를 했냐는 식의 그런 인성 면접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풀이할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요. 제시문이 있고 그 제시문에 따라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의 작은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과대별로 시간의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30분 정도 준비 시간을 주고요. 경영대는 60분을 주고 있습니다. 준비 시간을 주고 15분 내외의 답변 시간을 갖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자기가 준비한 문제풀이를 답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학생의 답변 시간이 대략 이제 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 나머지 10분은 100% 교수님들의 학생 답변에 대한 반론과 그에 대한 학생들의 재반론, 답변으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술 시험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런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들이 뽑고자 하는 학생들은 말을 잘하는 달변가가 아니라 논리적 사고, 창의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은 비록 좀 어눌하지만 그 사고 능력, 그리고 사고의 내용을 보겠다는 것이 서울대학교 구술 면접의 취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나의 사고를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최우선적인 이제 그 학습 목표가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회대 그 면접 실전 문제로 그 문화의 집이라는 어떤 제시문이 등장했습니다. 문화의 집이 뭐냐면 보통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일반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제도 채택이 그 대중들의 의사가 모여지고 그리고 그것을 반영한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통 입법을 해서 정책이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의 집은 어떻게 건립되었냐면 그런 대중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똑똑하신 분들, 그러니까 전문가들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들 중심으로 문화의 집이 이제 건립이 되었어요. 요와 관련된 이제 제시문을 주고 이러한 문화의 집이 그 어떤 대의민주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학생의 생각을 말해보시오라는 게 어떤 문제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패턴을 이미 이제 우리 모의 면접 기간에 이미 한번 다루었었어요. 문화의 집이라는 소재는 다르지만 근본적인 쟁점은 어떤 엘리트주의, 다른 뭐 공화주의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 입장과 대중민주주의의 입장, 이 2가지의 어떤 정치학에서의 근본 패턴, 근본 논의 패턴을 그 속에서도 역시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했던 학생은 이미 한번 그 논의 패턴을 다루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제 대응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논리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로 이제 2가지씩입니다.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 일단 서두에 먼저 명확하게 밝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결론을 말하고 첫 번째 이유, 2번째 이유, 3번째 이유 이렇게 질서 정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어떤 우리 구술 면접에서 본격적으로 연습하게 될 것들입니다. 그 구술 면접에서 또 질서 정연한 어떤 그 답변을 위해서 뭐 요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작년에는 만약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문 닫았고 다른 얘기 안 하고 2013년도 사회과학대랑 인문대학에서 구술 면접 문제로 출제될 문제를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빼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한다면 뭐 학부모님들 손이 많이 바빠지시겠죠. 100% 복원을 위해서 막 적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의 어떤 입시 설명회는 역사상 가장 어떤 효용성 높은 그런 설명으로 이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저는 이제 설명회가 끝나면 이제 쇠고랑을 차겠죠. 그래서, 어떤 정책이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평가할 때, 방금 저는 매우 효용 있고 유용한 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정책이 지지받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 효용적 결과,
실용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 측면 외에도 과연 그것이 올바른가의 측면도 있습니다. 아이들께는 유익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어떤 입시 공부 방법론으로서 올바를 수는 없죠. 정당성이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정책에 대해서 학생이 답변을 할 때도 이 정책에 대해서 저는 어떤 정당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그리고 효용성과 실용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답변 구조를 나누는 연습들을 할 겁니다. 그렇게 이제 그런 이제 어떤 답변 구조 연습을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쌍방향성입니다. 예. 구술 면접은 대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들이 실제로 엄청나게 엄격하게 반론을 하세요. 특히 어떤 인문대 면접하러 들어갔던 학생은 7번의 그 반론을 받고 막 울어버렸다. 예, 이런 안타까운 슬픈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깔아뭉개가지고 얘를 내가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예, 이런 생각으로 구술 면접을 진행하는 교수님은 좀 없으시겠죠. 예, 없으리라 믿습니다. 예. 교수님이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뭔가 교수님 당신들의 어떤 지식 자랑을 하실 필요도 없고, 예. 기본적으로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힌트를 주고 논의를 보완시켜주고자 이제 노력을 해요. 그래서 구술 면접은 어떤 대화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제공해준 어떤 반론 지점들을, 그것을 내가 반론을 받았다, 내 견해가 부정당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여 교수님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어떤 실전 적응력을 높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성입니다. 구체성과 반론의 고려라고 이 노랗게 표시된 이 부분들이 구술 면접에서 우리가 가장 강조해서 키울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사례 제시는 특히 인문대 같은 경우는 자신의 독서 경험에 기초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어떤 인문대를 준비하는 자녀를 두는 학부모님들은 좀 숨이 턱 막히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책 많이 안 읽었는데. 예. 그래서 그러면 인문대 구술 면접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독서 경험을 지금부터 엄청나게 넓혀야 되냐?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독서 경험을 넓힌다는 것 자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서울대 수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른 여타 내신 준비도 해야 되고, 내신 엄청나게 좋아야 되고요. 그죠? 예.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수능도 잘 봐야 되고요. 예. 등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압박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독서를 한다는 것은 입시 전략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그렇다면 그러한 질문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독서 경험을 말하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사례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예. 자신의 경험 중에서 사실 고등학생들의 경험이 구체적 경험보다는 아무래도 책을 통한 간접 경험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사례 제시라는 것도 뭔가 현란하고 그리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기발한 사례를 서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미 읽은 교과서 수준의 지식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어떤 독서에 기초하여 자신의 논리를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을 거기서 끌어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이제 보배죠.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사례 제시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은 적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은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아니라 그 지식을 다룰 수 있는 학생을 원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한다는 것은 많은 사례를 외우고 익히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견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례를 내가 연관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연관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제 학습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반론의 고려와 재반론의 방법들은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습니다. 관점 전환법, 의미 역전법, 그리고 한계 보완 논의, 그리고 정면 재반박 등등의 다양한 방법론들을 저희가 논술 방법론들을 계속 이제 정리해 나가고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재반론 방법론을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모든 어떤 전 영역에서의 논술 방법론을 정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실제로 많이 합격한 학생들이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였는가라는 부분들이 합격 수기를 통해서도 이제 잘 드러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제 수업을 구체적으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 같은 경우 3시간의 모의 면접을 마치고 하는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공쟁점의 어떤 반론, 재반론, 방법론을 집중적으로 강의하게 될 것이고요. 이제 각 단과대별로 이제 구술 면접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 단과대별로 이제 특징과 대비 전략을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일단 사회과학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장 자신 있어, 다른 단대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단대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은 그 사회과학 공통계열 중심으로 문제를 준비하면서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각과의 어떤 개별 전공 핵심 소양들을 정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인문대 같은 경우는 사회대와 약간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고난이도 영어 제시문이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주요 개념들, 그리고 주요 내용들을 영어 제시문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 이런 것을 매우 중시 여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과별로 별도로 모집을 합니다. 별도로 모집을 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제 인문 공통계열 문제를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서 각 사회대와 마찬가지로 전공 내용들을 결합시켜 나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인문대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대처럼 반론, 재반론의 어떤 논쟁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사회대 같은 경우는 반론, 재반론식 어떤 심층 면접이 가장 강력한 단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인문대는 그것보다 좀 더 덜하고 주요 개념에 대해서 이해했는지, 잘 설명하고 있는지, 요거를 이제 구술 면접에서 중심에서 봤는데, 근데 작년, 재작년을 거치면서, 인문대도 논술 시험이 폐지되면서, 구술 면접에서 반론, 재반론 능력을 강력하게 측정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경영대 같은 경우는 경영대가 가장 특수합니다. 60분 동안 문제풀이 시간이 주어지는데, 두 가지 방향입니다. 하나는 경영 소형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학입니다. 일단 수학부터 말씀드리면, 수학 같은 경우는 경영대 교수님들이 출제하는 게 아닙니다. 수학과 교수님들이 출제하시고요. 그리고 그 경영대 교수님들이 그 문제를 언제 받아드냐면, 당일날 받습니다. 당일날 오전에 수학과에서 출제한 문제를 경영대 교수님들이 받고 면접은 경영대 교수님들이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풀이 과정도 중요하지만 정답을 맞추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수학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그 수학 문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학생들의 말에 의하면 이 수학에서 뭔가 결정 나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난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진짜 손도 못 댔다라는 학생도 있고요. 반면에 어렵지만 내가 준비한 내용이 있어서 잘 풀었다, 합격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본고사 수준에 가까운 고난이도 문제를 이제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모의 면접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져 있는데 내부 정보에 의하면 경영학과에서 출제되는 그 경영학의 7대 영역이 있습니다. 그 7대 영역에서 문제를 가져오고요. 그 중에서 랜덤하게 학생들한테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사회 구술 면접, 모의 면접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7대 영역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모두 다 담아낼 예정이고요. 그리고 파이널 모의 면접에 가서는 그 내용들을 보다 심화해서 지속적으로 반복 학습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사범대 같은 경우는 사범대도 역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사범대 문제에 가장 최적화된, 그러한 이제 사범대 준비반을 운영을 할 것이고요. 사범대는 진정성, 교사로서의 어떤 자신의 진정성, 이런 부분들을 심층 면접에서 강하게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학교의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서 학생이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최근 교육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학교 체벌이라든가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소양을 갖추고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범대 같은 경우는 인문대와 유사하게 각 과별로 인문학적, 사회학적 전반적인 이제 공통 논제들을 공부하면서 그러한 어떤 교사로서의 자질과 진정성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유전공 같은 경우는 이게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이제 뽑고 있는데, 그런데 자유전공에서 실시되고 있는 면접도, 거의 신층 면접에 준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지역균형이랑 다릅니다. 지역균형 선발에서의 면접은 말 그대로 학업계획, 장래 희망, 그리고 지원 동기 등을 묻는 면접이라고 한다면, 자유전공에서의 면접은 구체적인 사회적 쟁점, 주제가 주어집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도 안락사와 관련된 학생의 생각을 묻는 사회적으로 좀 문제치고는 그렇게 이제 서울대답지는 않습니다. 약간 식상한 주제들입니다. 식상한 주제들이고 학생들은 좀 한 번씩은 접해봤을 법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죠. 그런데 또 구술 면접을 해보면 어떤 이 학생이 외워서 답변을 하는 건지 아니면 논리력과 사고력의 기초에서 이제 답변을 하는 건지는 교수님들이 어렵지 않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전공 역시도 단순히 인성 면접이 아니다. 인성 면접 내지는 인성 면접이 아니다. 그리고 적성 면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고 심층 면접에 준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주요 사회적 쟁점과 이슈에 대한 별도의 이제 정리가 또 필요하겠죠. 여기까지 이제 꽤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 단과대별 특성도 강하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구술 면접 시에 이제 익혀야 될 능력도 연고대 논술에 비해서 보다 이제 심층적이고 깊이가 있기 때문에 설명이 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간 이제 5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제 저희 학원을 거쳐서 서울대를 갔습니다. 그러한 어떤 경험과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커리큘럼으로 여름방학 때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